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통계함수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통계함수는 기초적인 통계, 뭐 합, 아니면 평균, 뭐 최대값, 최소값, 뭐 또는 뭐 몇 명인지, 표본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게 통계함수고 대부분 기술 통계에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 수업에서 이 통계가 제대로 쓰이진 않지만 엑셀 뭐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조금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이런 통계함수 후에 그래프 그리기, 그리고 이번 이 수업에서 쓰일 추세선까지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표가 있는데 지금 이 빈칸들을 다 채워볼 거예요. 네. 저번에 받았던 엑셀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각 사람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체력 검사표로 던지기, 멀리뛰기, 매달리기, 달리기 이렇게 있고 이거에 대한 합계, 평균, 최대, 최소값 그리고 그래프 그리기까지 해볼 겁니다. 합계는 영어로 합은 영어로 뭐 summmarize라고 해가지고 sum을 사용을 합니다. 이 sum은 여러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더할 거를 각각 하나씩 콤마로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넣어서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렇게 연속으로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던지기부터 달리기까지 드래그하면 다음과 같이 C6부터 이 콜론하고 F6까지인데 C6부터 F6까지 전체를 선택했다는 의미이고 지금 6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C부터 F까지 이렇게 한 줄이고 6이 아마 7로 바뀌면은 이렇게 두 줄로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줄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넣을 때 이렇게 는하고 이렇게 괄호가 된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평균은 어, 평균은 뭐 민도 있지만 엑셀에서는 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average고 이 던지기부터 달리기까지의 평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씩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콤마로 하나하나씩 넣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이제 아니면 드래그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셀 복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함수도 마찬가지로 셀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냥 해보면 여기 그냥 이렇게 썸 해가지고 똑같이 하겠죠? 합계는 지금 던지고부터 매달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을 텐데 이렇게 들어가고 얘도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거를 복사하듯이 넣고 복사를 하면 썸 이 함수에 대해서 얘를 바꿔가면서 밑으로 복사가 될 겁니다. 그럼 파란색이 한 칸씩 내려오죠. 밑으로 복사하면 그래서 밑으로 드래그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각각 내려오면서 복사가 됩니다. 이거에 대한 함수를 보는 방법은 더블 클릭으로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F2 눌러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균도 마찬가지로 그냥 복사하면 되겠죠? 네, 복사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아까 밑으로 드래그하면서 원하는 위치까지 드래그 했을 때 복사가 되는데 이거 말고 데이터가 있는 부분 어차피 우리 끝까지 복사할 데이터가 있는 여기까지 복사를 할 거니까
데이터가 있는 부분까지 복사를 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은 아까 이 복사할 때 이 까만 좀 큰 점 눌러가지고 밑으로 복사를 했는데 이걸 그냥 더블 클릭해도 더블 클릭하면 데이터가 있는 데까지 복사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최대 최소까지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지금 오류가 난 거예요. 그죠? 원래는 돼요. 왜 안 됐지?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아래로만 복사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대 최소 값은 최대는 맥시멈 밸류라고 하죠. 맥시멈. 최소는 미니멈 밸류라고 하죠. 그래서 맥스 줄여서 맥스. 그 이제 네. 맥스에 던지기 하면은 이 중에 최대값인 뭐 우수대에 던지기 성적이 18점이 제일 높으니까 이렇게 되고 최소값도 미니멈 줄여서 민입니다. 민의 던지기의 최소값인 8 이게 나오겠죠? 8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위에서 아래로 계속 복사를 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도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하면 파란색이 따라오면서 그쵸? 옆으로 한 칸씩 따라오면서 복사가 됩니다. 오케이. 총 인원을 구하는 거는 뭐 이렇게 세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도 되는데 이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못 세니까 count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count 세는 함수는 되게 많아요. count까지만 해서 보면 여기 count 보면은 범위에서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가 있고 count A, count하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가 있고 그럼 빈 것도 셀 수가 있겠죠? 그냥 count blank라고 해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름을 넣어요. 이름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0으로 나옵니다. 얘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비어있지 않은 셀들을 구하면 되니까 count A로 구하면 총 9명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게 아니라도 count라는 이 함수를 무조건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숫자를 하는 거니까 우리 던지기는 모두 다 했으니까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근데 이름으로 하는 게 제일 괜찮으니까 count A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빈칸 빼고 뭔가 있다면 세주세요 하는 count A라는 함수를 사용합시다. 여기까지가 표 완성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평균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 차트에 보면 되게 많죠? 근데 뭐 원하는 모양으로 그래프 그리면 돼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막대기 그래프로도 그릴 수 있을 거고요. 여기 모양 보고 선택하셔도 되고 추천 차트는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그냥 뭐 보고 막대 그래프로 해봅시다. 일단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모양을 먼저 정해놓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보면 다시 지우고 삽입에 막대 그래프 있죠? 첫 번째 거 묶은 세로 막대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 그려보면 데이터를 넣어야겠죠? 데이터 넣는 방법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가 아니고 서식에 아니에요.
제 디자인에 보면은 여기 레이아웃 말고 얘는 레이아웃은 이제 이 모양을 꾸미는 거고 여기 데이터 탭이 있습니다. 그쵸? 여기 데이터 탭이 있죠? 데이터 탭에 데이터 선택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 누르고 데이터 선택을 누르면 여기 계열 1이라고 되어 있죠. 계열 1을 바꿀 겁니다. 편집을 해서. 원래는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요 밑에다가 넣어볼게요. 그냥 넣으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빈칸으로. 빈칸으로 나오면 여기 데이터 선택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때 추가해가지고 계열 값에 어떤 걸 넣을 건지 이걸 지우고 우리 평균 그래프 그릴 거니까 평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계열 이름은 우리 평균이죠. 평균 이렇게 넣고 확인 하고 하면 여기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지금 데이터가 이게 누구 점수인지도 넣고 싶다면 축 가로축 레이블을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선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성명을 드래그해서 넣으면 여기 각각 1부터 9까지 있던 게 이름으로 들어가면서 확인을 누르면 이거 보시면 다음과 같이 X축, 가로축이 이름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릴 그래프를 미리 선택을 합니다. 평균 그래프 그릴 거니까 평균 다 선택을 하고 아까 봤던 삽입의 차트에 2차원 세로 막대형 누르면 데이터 추가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려집니다. 대신에 X축은 선택이 안 돼 있으니까 넣어야겠죠? 그리고 아까 데이터 선택 여기 보면은 여기 데이터 선택으로 데이터 선택해서 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은 차트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를 하면 여기 중간에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 누르면 아까 봤던 그 창이 뜨고 여기서 뭐 가로축 레이블 편집하는 건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성명 넣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까지 하면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얘를 꾸미는 방법은 이거는 이제 엑셀 2000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3부터 아마 이렇게 그려질 거고 2010은 아마 여기가 조금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오른쪽 마우스에서 데이터 선택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얘를 이쁘게 꾸미고 싶다 하면 뭐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하셔가지고 차트 영역 서식 뭐 이렇게 들어가셔서 지금 오른쪽에 뜨는데 2010에는 팝업으로 뜰 거예요. 팝업에서 뭐 여기서 옵션 같은 거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뭐 꾸미고 싶은 게 있다 하면 나는 뭐 이름을 바꿀 거다 아니 뭐 이름의 크기를 바꿀 거다 이런 거 더블 클릭하셔도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떴을 때 그냥 뭐 제목 누르면 이제 제목 옵션으로 바뀌고 뭐 Y축 세로축 옵션 하면 가로축 옵션 하면은 세로축 옵션 세로축 옵션 세로축 누르면 세로축 옵션 이렇게 나오고 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차트를 안 누르면 여기 이렇게 안 뜨는데 차트를 누르면 여기가 차트 도구 하면서 떠요. 그쵸? 차트 도구에서도 꾸밀 수가 있어요. 디자인에서. 이제 차트 요소에서 이제 어떤 걸 추가할 건지를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Y 가로축에 이름을 넣고 싶다 하면 요소 추가에 축 제목 기본 가로 하면 축 제목 들어갑니다. 이거 뭐 이렇게 성명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네, 성명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뭐 이미
있는데 싫다 하면 딜리트로 지우면 돼요. 이 평균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딜리트로 지우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조축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난 얘도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얘도 누르고 지우면 됩니다. 근데 잘 눌러야 돼요. 보면은 지금 지금 이 상태에서 지우면은 이 그래프가 지워지고요. 지금 여기 내가 지우고 싶은 거 잘 누르고, 그쵸? 이 선택이 잘 됐죠?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그리기. 뭐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아래 내려가 보면 던지기 매달리기 그래프가 있습니다. 던지기와 매달리기에 대한 분산형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네, 던지기, 매달리기 이렇게 첫 번째, 세 번째 줄이죠. 첫 번째, 세 번째 줄, 네, 그려봅시다. 삽입에 차트에 보면 여기 분산형이라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 거 이렇게 누르면 밑에다가 하고 누르면 이렇게 빈 칸이 나오는데 아까랑 똑같아요. 그 데이터 선택해가지고 추가해서 얘는 대신에 x 값 넣고 y 값 넣고 다 넣을 거예요. x 값에는 던지기, y 값에는 매달리기 그래프를 넣을 겁니다. 네, y 값에는 매달리기를 넣고 x 값에는 던지기를 넣고 계열 이름은 꼭 안 넣으셔도 됩니다. 확인하면은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던지기와 매달리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우고 싶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이런 거 나 마음에 안 든다. 혹은 뭐 크기는 뭐 이렇게 조절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혹은 나는 20까지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왜 25까지 있지 하면은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축 옵션이라고 해서 경계값 최대 최소값이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데 이거를 20으로 변경하시면 얘는 그냥 이렇게 엔터하면은 알아서 돼요. 그 2010 같은 경우는 아마 팝업 떠서 적용 누르면 이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적용이나 확인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럼 멀리뛰기, 달리기도 그릴 수가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그립니다. 삽입의 분산형 그래프에서 같은 방법이니까 조금 빨리 할게요. 그렇죠? 데이터 선택에서 추가하고 x값, y값에 각각 x값에 멀리뛰기, y값에 달리기를 그려봅시다. x값에 멀리뛰기, y값은 이거는 지우고 넣으셔야 돼요. y값에 달리기 넣으면 뭐 아래와 같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쵸? 이거 좀 지울게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하는 방법은 뭐 비슷한데 분산형을 하고 던지기 멀리뛰기랑 매달리기 달리기 그래프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선택에서 추가해서 던지기 멀리뛰기니까 던지기 x축에 던지기 y축에 뭐였죠? 멀리뛰기 이렇게 넣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두 개를 한 번에 그린다 그랬는데 두 개를 한 번에 그리는 방법은 아까 데이터 선택에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추가하면 계열이 하나 또 생겨요. 아까 매달리기랑 달리기를 넣으면 두 개 한 번에 넣으면 구분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동으로 색깔이 구분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 색깔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빨간색을 누르면 빨간색 전체가 선택이 되거든요. 이때 더블 클릭하면 아니죠? 네,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이 색
색깔도 내 마음대로 이제 깜장색 할 수도 있고 뭐 노란색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아닌데 그림자죠 얘는. 그림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여기 채우기에 뭐 표식을 뭐 바꾸겠다. 빨간색이 아니라 뭐 노란색으로 바꾸겠다. 테두리죠 얘는. 네, 채우기를 노란색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추세선이라는 걸 해볼 건데 추세선은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1차식 또는 뭐 다른 식으로 추세선을 그려주는 앤데 어떻게 될 거다. x, y 대해서 어떻게 될 거다. 이거는 뭐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추세선은 차트 요소 추가해 가면 추세선이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차트 요소에 추세선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뭐 기타 추세선 옵션 하시면 여기 추세선 옵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오른쪽 거 가면 여기 뭐 지수식, 선형식, 로그식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 밑에 보면 수식을 차트에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를 누르면 이 식이 어떤 식인지 y는 뭐 요 식에 됐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아니 뭐 지수로도 바꿀 수가 있고 지수는 2의 x승 뭐 a 곱하기 2의 bx승 이렇게 되는 거고 로그는 로그 ln에 대해서 하는 거고 방식은 뭐 2차식, 3차식, 4차식 뭐 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고요. 거듭 제곱은 x의 몇 승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동평균은 뭐 잘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설명할게요. 어쨌든 주로 선형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선형 이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구해주면 이 식이 던지기와 매달리기에 대한 두 개의 관계는 다음과 y는 뭐 0.2697x 플러스 12.5 이렇게 구해진다. 그러니까 뭐 던지기 잘하면 매달리기 잘해진다. 뭐 양 증가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이거 말고도 다른 그래프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멀리 뛰기 달리기 그래프에 적용을 해보면 또 다시 한번 해보면 요소 추가의 추세선 그리고 여기서 그냥 바로 선형을 해도 되는데 선형을 하면은 여기서 식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식을 근데 만약 여기서 바로 선형 눌러서 했다 하면 얘를 이 선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옵션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수식을 차트에 표시해가지고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0.085니까 뭐 멀리 뛰기 잘한다고 달리기를 잘하는지는 이제 뭐 조금 잘할 수는 있지만 뭐 크게 관련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통계 함수랑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추세선 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논리 함수 그리고 기초 수학까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따라서 꼭 해보시고 나중에 꼭 어, 나중에 꼭 쓰이니까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